안녕하십니까. 전기이론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옴의 법칙과 키르이호프 법칙이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옴의 법칙과 키르이호프 법칙은 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옴의 법칙에 대하여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전 시간에 배웠던 전압, 전류, 저항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을 이야기하고요. 이 식 하나를 먼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는 I, R. 자, 무슨 말이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과 같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볼트. 자, 이 식에서 전류 I를 뺄 수가 있겠죠. 자, 전류 I를 놔두고 R을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R분의 V가 되겠죠. 이때는 암페어가 되고요. 저항 R도 마찬가지로 이 저항 R을 놔두고 이 I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I분의 V 하고 나오겠죠. 이때 단위는 옴이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전압은 전류와 저항에 비례한다. 한번 볼까요? 자, 전압은 I가 커지면은 전압도 커지겠죠. 혹은 저항이 커져도 전압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하고도 비례하고요. 저항과도 비례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전류 I와 저항 R과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죠. 반비례. 이 R이 커지면은, 자,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 I 값이 적어질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I가 커지면은 저항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R과 I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I는 R분의 1 이렇게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자, 이 식이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 그림으로 외우셔도 돼요. VIR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V는 IR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I는 R분의 V 이렇게 외우실 수 있겠죠. 혹은 R은 I분의 V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 식은 뒤에 문제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식을 모르면은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다음번에 이 키르이호프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키르이호프 법칙은, 자, 제1법칙이 있고요. 제2법칙이 있습니다. 제1법칙은 전류 법칙이라 하고요. KCL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KCL 법칙은 키르이호프, 자, 전류가 영어로 커런트예요. 커런트. 키르이호프 커런트 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키르이호프 제2법칙은 전압 법칙이고요. 키르이호프 볼티지 로우는 법칙이죠. 법칙. 자, 키르이호프 볼티지 로우 해서 KVL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키르이호프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무엇이냐? 내용은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이런 호수에 물을 갖다 10만큼 부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10만큼 나오겠죠. 다음 예로 보면요. 이런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물을 여기에다가 10을 부었는데 이쪽으로 7만큼 나왔어요. 그럼 여기 얼마만큼 나올까요? 네, 맞죠. 3만큼 나오겠죠. 자, 키르이호프 법칙은 이게 답니다. 즉, 이 임의의 접속점, 이 부분을 임의의 접속점이라 할 때요, I1과 I2와 I3의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입 전류는 I1, I2, I3가 되는 거고요. 이 점을 기준으로 I5와 I4는 나가는 방향이죠. 나가는 방향. 그래서 유출 전류는 I5와 I4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라는 기호는 다 합쳐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I1도 더하고 I2도 더하고 I3도 더해버린다.
이것도 I4 더하기 I5 이렇게 나타내고요. 즉 이 지점에서 10만큼 유입이 됐는데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죠? 7 더하기 3에서 또 10 똑같죠. 이런 상관관계를 나타내고요. 2번 3번도 같은 식이에요. 여기서 유입 전류가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유출 전류가 I4 플러스 I5인데 얘네를 더한 것과 요것을 더한 것이 서로 같다는 거죠. I1, I2, I3는 I4, I5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뜻이고요. 3번식은 이 I4와 I5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0이 된다. 다음 회로망 해석할 때 제가 자꾸 오메 법칙도 강조할 거고요. 키르호프 법칙도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키르호프 제2법칙은 임의의 폐회로망에서, 폐회로라는 것은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까지 서로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런 루프 모양으로 혹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때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은 서로 같다 뭐 이런 뜻이고요. 이제부터 제가 기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전지가 있다고 볼게요. 건전지에다가 뭐 1.5V 짜리 뭐 건전지가 있습니다. 이 1.5V 짜리 건전지는 자 여기에 어떤 전구를 연결했을 때요. 전구를 연결했을 때 빛이 나겠죠. 빛.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죠? 뭐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혹은 2시간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건전지에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생산. 어떻게 해요? 1.5V의 전압으로 계속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전압 보고 저희는 이제부터 기전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전력이라는 것은 즉 전력을 뭐 생산하는 뭐 소자라고 부를게요. 자, 이 소자에 대한 어떤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 보고 기전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전력. 자, 반대로 이 전구는 전기를 쓰는 애죠. 전기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 전구 때문에 전압이 떨어집니다. 이 전압이 떨어지는 거 보고 저희는 전압 강하라고 불러요. 혹은 V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전압이 걸린다. V볼트만큼 걸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기전력이라는 것은 자, 이 표시가 이런 전지 표시예요. 즉 직류 전원 표시가 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E1, E2, E3, E4 얘네들은 기전력이 되는 거죠. 기전력은 보통 E라고 쓰고 단위를 볼트로 놓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R1, R2 이 R2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쓰는 애들이죠. 전기를 사용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전압 강화가 되는 거고요. V볼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희는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그러면은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아요. 자, 기전력의 합은 어떻게 되죠? E1 플러스 E2 플러스 E3 플러스 여기도 있죠? E4. 자, 기전력의 합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시그마 표시로 할 수도 있고 혹은 E1, E2, E3, E4의 합은 R1은 그냥 저항이죠. 근데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자, 여기에 10만큼 가면은 빠져나가는 것도 물 새 나가는 데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10A, 여기도 10A, 여기도 10A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흐를 겁니다. I만큼의 전류가 흐르면은 이 I라는 전류는 R1과도 만나고 R2하고도 만나고 잘못 적었는데 R3하고도 만나겠죠. 그러면은 위에서 오메 법칙 자 V는 I, R이라는 식이 있었죠.
자, I와 R1이 만나니까 I 곱하기 R1. 자, 더하기 여기서도 I와 R2가 만나니까 I 곱하기 R2. 여기서도 I와 R3가 만나기 때문에 I 곱하기 R3. 자, 이 부분이 전기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압 강하라고 이제 표기를 할 거예요.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혹은 기전력 2를 더한 것과 IR은 전압 강하죠. 이게 서로 같다는 뜻이죠. E1 더하기 E2 더하기 E3 더하기 E4는 IR1, IR2, IR3와 같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자, 저항에 어떻게 하고 가해진 전압과 무엇 한다 써졌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V는 I, R이라는 식이 있었죠. 전류를 기준으로 저항과 전압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류를 놓을 거예요. 자, 전류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I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죠. 반비례. I와 V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항과는 반비례, 전압과는 비례죠. 비례.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컨덕턴스 G, 저항 R, 전압 V, 전류를 I라 할 때 G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컨덕턴스가 어떻게 됐죠? 컨덕턴스 G는 뭐였죠? 네, 맞습니다. R분의 1, 즉 저항의 역수라는 데 했죠. 단위는 이렇게 하고 모라고 읽는 데 있죠. 모. 그러면은 이 R 대신에 무엇을 집어넣냐? 자, V는 IR에서 이 R을 뺄 거예요. 그래서 R은 I분의 V 하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니까요. 자, R 대신에 자, I분의 V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1이 1분의 1이니까 안쪽 거 곱해져서 분모 1 곱하기 V 분의 바깥쪽 곱해준 걸 분자해서 1 곱하기 I니까 답은 V분의 I가 나오겠죠. V분의 I.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어떻게 하고 가해진 전압에 어떻게 한다. 방금 전에 한 문제랑 똑같죠? 바로 적을게요. I는 R분의 V. 자, I와 V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고 전류와 저항과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죠. 반비례. 그래서 저항에는 반비례, 전압에는 비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0V에서 5A가 흐르는 자, 전열기에 이 전열기라는 것은 전기로 열을 발생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열기가 뭐 있죠? 뭐 커피포트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전기장판, 다리미 이런 것들 다 전열기가 되는 거죠. 이 전열기는 저항 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R. 순수하게 저항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뭐 다른 문제에서 백열전구라고 나오면 이 백열전구도 이 저항 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100V가 있어요. 전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직류전원이라는 데 있죠. 직류전원. 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몇 볼트라는 거죠? 예. 100V라는 거죠. 100V. 100V인데 전열기인 저항 R이 있어요. R. 근데 저항 R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이렇게 회로망이 있습니다. 이때 전류 I가 흐르는데 당연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전류 I가 있는데 I는 어떻게 되죠? 5A죠. 5A. 그러면은 자, 얘가 기전력 2가 되는 거고 I 곱하기 R, I R이 전압 강하 V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자,
V는 IR에서 VR고 IR죠. V가 몇 볼트? 100볼트. 전류는 5A죠. 5A. 곱하기 R이니까 이 저항은 20ohm이 되는 겁니다. 20ohm. 이 저항 R은 20ohm이 되는데 이 전압을 100볼트가 아닌 120볼트로 높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저항 R 값은 바뀌지가 않고 이 전류 값만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죠? 전류 I는 R분의 V가 되는 거고요. R은 몇 ohm이었죠? 20ohm 분의 120V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나눠주면은 6A가 나옵니다. 6A.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키르요프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키르요프 제1법칙을 회로망의 임의의 한 점에 적용한다. 1법칙이 무슨 법칙이었죠? 예, 맞습니다. KCL이라고 부르고요. 전류법칙이었죠. 전류법칙. 전류법칙은 임의의 한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서로 같다죠. 그러니까 임의의 한 점을 적용한다. 얘는 맞고요. 각 폐회로에서 키르요프 제2법칙을 적용한다. 기전력의 합과 전압강하 VR는 서로 같다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전선이 끊어졌다 볼게요. 전류가 못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 I는 0이 되고 V는 0. 하지만 기전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회로 보고 개회로라고 하는데요. 닫혀 있는 회로 보고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폐회로라고 불러요. 폐회로. 키르요프 제2법칙은 폐회로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3번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방금 전에 뭐 I1, I2, I3 뭐 이런 식으로 I5, I4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나왔습니다. 4번은 틀렸어요. 4번은 전류가 플러스 표시된 것을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임을 나타낸다. 방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를 놨기 때문에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았죠.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 되는 거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의의 폐회로에서 키르요프 제2법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자, 제2법칙은 무슨 법칙? 전압법칙이었죠. 전압법칙.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이 서로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단자 A와 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 사이의 전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 방향이 서로 같다 해가지고 다 더해버리시면은 안 되고요. 방향을 정해줘야 되죠. 방향을. 자, 보시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 이때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3V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으로 흘러요. 1.5V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으로 흐르고요. 2V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뭐 어느 방향이 됐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자, 이 세 개와 이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다른 방향이죠.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보면은 1.5 더하기 3 더하기 1.5가 되는 거고요. 기전력이 합이잖아요. 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자, 더하기 마이너스 2V 더하기 마이너스 1.5V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자, 2번 2.5V가 나오는 거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로망에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시그마 I는 0이라는 법칙은 무엇이냐? 자, I가 뭐였죠? 전류였죠? 전류의 합은 0이다. 즉 키르요프 제1법칙 3번이 되는 거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제 굉장히 쉽겠죠. 자, 전류 나오면 무슨 법칙? 제1법칙.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화, 즉 전압에 관련된 법칙이 나오면은 제2법칙이 되는 거겠죠. 답은 1번 키르요프 제1법칙이 되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저항 아래 전압 V를 가하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저항에 전압을 가하니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저항을 20% 줄이면 전류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어떤 전압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전력이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이 R입니다. 이때 전류가 I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전류를 물어봤죠. 전류. 자, 첫 번째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전류 I는 R분의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은 이 회로의 저항을 20% 줄였대요. 20% 줄이면 어떻게 되죠? 0.2 곱하기 R이 아니라 0.2 곱하기 R은 0.2배가 되는 거잖아요. 20% 줄이니까 80% 되겠죠. 그래서 0.8R이 되겠죠. 0.8R. 자, 그래서 자, 이 0.8R을 적용해 보면은 I는 0.8R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이 0.8을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죠? 1.25 곱하기 R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1.25배가 됩니다. 계산기를 누르시는데 이게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2 대신에 1을 넣어버리세요. 1. R 대신에도 1을 집어넣고요. 자, I는 1A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죠? I는 20%를 줄이니까 80%가 되는 거죠. 그래서 0.8R이 되잖아요. 그리고 1 하면은 이거 계산기 눌러서 나눠 보시면은 1.25가 나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 회로의 저항을 20% 줄였다 했잖아요. 이게 그냥 저항 표시인데,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 저항 보고는 가변 저항이라 불러요.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1옴에서 10옴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저항 장치를 이야기하고요.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 뭐가 있죠? 전기장판 보시면은 온도 조절을 할 때 이런 다이얼이 있잖아요. 이 다이얼을 조절을 해 가지고 이 전류값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안에는 이러한 가변 저항이 들어 있는 거고요. 이 가변 저항으로 인하여 이 전류값을 조절해서 이 전기장판의 온도를 높인다든지 혹은 낮춘다든지 이렇게 조절하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